토목품질시험기술사 특수콘크리트 총정리 방호 콘크리트, 해양,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은 시간이 경과하면 어패류, 해양 생물 등이 부착되기 쉽고 또 대기 중에 놓인 콘크리트 구조물도 다습한 환경에서는 박테리아나 곰팡이의 부착과 번식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 콘크리트가 오염되면 보기에도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시설의 효율 저하와 내구성도 저하될 수 있겠지. 이렇게 콘크리트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콘크리트를 방호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방호 콘크리트에서 방호란 오염물질이 잘 붙지 않거나 붙은 오염물질을 잘 떨어지게 하여 더러움을 방지한다는 뜻이야. 특히 발전소나 LNG 기화시설의 해양 취배수 콘크리트 구조물에 어패류가 부착, 서식하게 되면 시설의 기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해양 특수목적 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양 생물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방호제를 혼합한 콘크리트를 통상 좁은 의미의 방호 콘크리트라고 정의하기도 해. 방호 콘크리트의 목적에 대해 다시 정리해보자면 해양 콘크리트 구조물의 어패류 부착 및 서식을 차단해주므로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어패류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염소나 독극물 사용을 줄여 해양 오염을 줄이기 위해 어패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비 가동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오염물로 인한 콘크리트 열화의 방지를 통한 내구성 향상을 위해 해양 구조물의 오염에 의한 외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한다고 할 수 있겠어. 이제 방호 콘크리트 제조 시 재료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방호 콘크리트는 통상 결합재, 방호재, 충전재, 골재를 혼합하여 제조하는데 결합재로는 시멘트에 폴리머 결합재를 첨가한 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나 폴리머 결합재만을 사용하는 폴리머 콘크리트를 사용한다고 해. 참고로 폴리머 콘크리트가 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보다 장기간에 걸쳐 일정한 방호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군. 방호재로는 유기 주석계와 구리계의 방호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방호재 자체가 중금속 계통이라 어쩔 수 없이 해양 오염 측면에서 자유롭지는 못하고 구리계의 방호재가 유기 주석계 방호재보다 방호 성능이 우수하다고 해. 그리고 충전재는 플라이애쉬나 중탄산 칼슘, 골재는 강모래 등의 일반 골재를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해두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호 콘크리트의 특성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방호 콘크리트는 방호재를 용출시켜 방호 기능을 발휘하는데 용출 속도는 시공 후 초기에 빠른 편이고 30일 경과 후에는 속도가 일정해진다고 해. 방호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동일한 워커빌리티를 유지하기 위한 물 시멘트비가 훨씬 낮다고 하고 또 방호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흡수율이 낮다고 하니 참고해두자. 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종류. 섬유 보강 콘크리트란 콘크리트 속에 금속, 유리, 합성 수지를 원료로 하는 0.2에서 0.6mm 지름의 단섬유를 고루 분산시켜서 인장 강도나 균열에 대한 저항성을 대폭 개선시킨 콘크리트를 말한다고 했는데 이 섬유 보강 콘크리트는 어떤 종류의 섬유로 보강하느냐에 따라 특성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해. 오늘은 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 포커싱을 맞춰 공부해 보도록 하자. 먼저 대표적인 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종류에 대해 꼽아보자면 스틸 파이버 레인포스드 콘크리트 SFRC라고도 불리는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 글래스 파이버 레인포스드 콘크리트 GFRC라고도 불리는 유리섬유 보강 콘크리트, 카본 파이버 레인포스드 콘크리트 CFRC라고도 불리는 탄소섬유 보강 콘크리트, 비닐론 파이버 레인포스드 콘크리트 VFRC라고도 불리는 비닐론 섬유 보강 콘크리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종류별로 간단히 알아보자. 먼저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는 두께 0.1mm에서 0.5mm, 길이 20mm에서 30mm 정도의 강섬유를 용적비의 1%에서 2% 혼입한 콘크리트야. 인장 강도, 휨 강도, 전단 강도, 내열성, 내구성이 크게 향상되는데 섬유 혼입률이 1에서 2% 정도면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 인장 강도가 30에서 60% 정도 증가하고 내 충격성, 휨이나 인성 등 에너지 흡수 능력은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 100배 정도 증가한다고 해. 2% 혼입하면 내열성도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한다고 하는군. 주로 흉관 등 콘크리트 2차 생산 제품이나 터널 공사 시 쇼크리트, 내화 재료나 기계기초 콘크리트에 적용한다고 해. 품질 관리 시 유의사항으로는 강섬유의 혼입으로 슬럼프가 감소되므로 이를 유의해야 하고
강섬유의 부식이 표면에 노출될 경우 미관상 매우 좋지 못하므로 방청 대책 등을 고려해야 하며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열 전도율이 높아지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하겠어. 다음으로 유리 섬유 보강 콘크리트는 25mm에서 40mm 정도 되는 고온의 용융 유리에서 만든 무기 섬유를 콘크리트 중에 혼입하여 만든 콘크리트를 말하는데, 이 섬유 보강 콘크리트는 인장 강도나 초기 재령의 충격 강도, 내화성이 우수하다고 하고 40mm까지는 섬유의 길이가 길수록 휨 강도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고 해. 내 외장재의 콘크리트 창틀이나 외벽 파넬 및 커튼월, 방음벽, 차단벽 파넬 등에 주로 쓰인다고 하는군. 품질 관리 시 유의사항으로는 섬유 혼입이 6% 이상이 되면 다공성이 증대되어 인장 강도와 휨 강도가 다소 저하할 수 있다고 하고, 휨 강도가 2년 사이에 초기 휨 강도의 2분의 1까지 저하되었다가 2년 후부터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하며, 타설이나 다짐, 양생에 따라 성질이 크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시공 시 품질 관리를 특히 잘해야 한다고 해. 다음으로 탄소 섬유 보강 콘크리트는 아크릴 섬유를 소성하여 만든 폴리아크릴로 니트릴계 섬유와 석탄을 정제해 생산하는 탄소물질인 피치를 원료로 만든 피치계 섬유 등을 혼합한 콘크리트인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역학적 특성, 내알칼리성, 내수성, 내화학적 안정성 및 내열성, 내마모성 등이 우수하다고 해. 또 유리 섬유 보강 콘크리트에 비해 내충격성이 크고 보통 콘크리트 대비 동결융의 저항성도 개선된다고 하는군. 그래서 해양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고강도 흉관, 도로 포장공사 등에 활용되는 콘크리트라고 하고, 품질 관리 시 유의사항으로는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와 마찬가지로 섬유의 혼입량과 섬유 길이가 증가하면 슬럼프 값이 저하하므로 유의해야 하고, 탄소 섬유의 혼입량이 증가할수록 압축 강도가 약간 저하하므로 이 또한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어. 마지막으로 비닐론 섬유 보강 콘크리트는 합성 섬유, 비닐론을 보강제로 한 섬유 보강 콘크리트인데, 이 비닐론 합성 수지는 다른 합성 수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고강도, 고탄성, 내자외선, 내산, 내알칼리성이 우수하다고 해. 또 휨 강도와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이 크고 인장 응력이 발생할 시 분산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해. 이 보강 콘크리트는 경량 모르타르, 경량 파넬, 토목공사용, 겉면 보강재 등에 쓰인다고 하는군. 품질 관리 시 유의사항으로는 비닐론 섬유를 일축 방향이 아닌 직각 방향으로 배치하면 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비닐론 섬유 혼합 시 콘크리트 중에 균등히 분포시키고 파이버볼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니 기억해두자. 자기응력 콘크리트, 일반 콘크리트는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는 내구성 문제가 고질적인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된 콘크리트가 바로 스스로 팽창하여 균열을 예방하는 자기응력 콘크리트라는 개념이야. 자기응력 콘크리트, 셀프 스트레스드 콘크리트의 정의는 자기응력 혼화재를 첨가한 시멘트 구조 내부에는 스스로 팽창하는 화학적 에너지를 보유하게 되는데, 경화 시에 이 에너지가 발현되어 철근 콘크리트의 물성을 악화시키거나 파괴하지 않고 시멘트 내부에서 팽창 응력을 발생시켜 철근 등 보강재를 팽팽하게 당겨주고 콘크리트를 압축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콘크리트 사이의 결합을 파괴하지 않고 신장, 즉 팽창되는 콘크리트를 자기응력 콘크리트라고 해.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팽창되는 콘크리트, 그건 자기응력 콘크리트가 아닌 팽창재를 넣어서 수축 보상이나 화학적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팽창 콘크리트 얘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예리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 상당히 비슷한 개념인 두 콘크리트인데, 팽창 콘크리트는 팽창재를 넣어서 최적 팽창을 일으키는 반면, 자기응력 콘크리트는 자기응력 혼화재를 5%에서 15% 치환을 하면 경화 시 2에서 3메가파스칼 정도의 강도에 도달을 할 때 내부에서 에트린 자이트가 생성이 되어 내부 팽창을 하게 되고 내부 철근을 긴장시키고 화학적 프리스트레스까지 얻을 수 있는 콘크리트라서 기능은 공유하는 것이 많지만 메커니즘이 조금 다르다고 이해해보자. 또 에트린 자이트는 콘크리트 부식 및 방식, 강의에서 팽창하여 균열을 유발시키는 물질이라고 소개되었지만, 이렇게 경화 중에 발생하는 경우 되려 팽창력에 의해 균열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지. 이제 자기응력 콘크리트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팽창력에 의해 콘크리트 수축을 보상하고 팽창력으로 공극을 감소시켜 균열을 방지하며 용액 및 가스에 대한 침투 저항성, 즉
방수성을 높여주고 내부식성, 내마모성, 동결융의 저항성을 향상시켜 전체적인 내구성을 향상시키며 콘크리트 장기 강도를 증대시키기도 하고 팽창 압력에 의해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을 긴장시킬 수 있으며 또 유동성을 향상시키고 재료 분리를 저감시켜 작업성을 향상시킨다고 해. 마지막으로 이런 자기응력 콘크리트의 적용 용도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지하 터널을 포함한 지하 공사, 가스 및 석유 제품을 위한 수밀한 저장 시설, 고압 파이프관, 도로나 비행장의 포장, 철근 콘크리트 선박 제작 시 방사선 및 핵 보호 구조물, 고층 빌딩, 균열이 발생하면 곤란한 콘크리트 옥상 슬래브에 주로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해두자. 재치장, 노출, 콘크리트, 가끔 패턴이 있는 회색 콘크리트 그대로를 벽면으로 쓰는 구조물을 한 번씩 본 적이 있을 텐데 이렇듯 별도의 마감 재료를 시공하지 않고 노출되는 콘크리트면 자체의 색상과 질감으로 마감하는 콘크리트를 노출 콘크리트 또는 재치장 콘크리트라고 해. 재치장 콘크리트의 장점은 콘크리트 자체로 마감되기 때문에 마감 자재의 절감이 가능하고 마감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이며 구조물의 자중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고 마감 공종이 없기 때문에 공기 단축이 가능하며 잘 시공된 노출 콘크리트는 그 자체로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고 재치장 콘크리트의 단점으로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거푸집의 평활도, 수직도, 접합부, 정밀 시공에 유의해야 하기 때문에 거푸집 공사비가 증가될 수 있고 노출 콘크리트를 시공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수급이 쉽지 않으며 노출 콘크리트 하자 발생 시 보수가 어렵거나 고도의 보수 기술이 필요하고 골재 분리, 모서리 각, 탈락 등 결함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겠어. 다음으로 재치장 콘크리트의 배합에 대해 알아보자면 통상 된 비빔의 콘크리트를 사용하므로 물 결합제비는 당연히 가능한 적어야 하고 슬럼프는 기초에서는 50에서 100mm 정도, 기타 부분에서는 100에서 150mm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가능한 작은 치수로 하되 25mm 이하로 하며 잔 골재는 같은 산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골재 시험 성적서를 확인해야 하고 단위 시멘트량을 크게 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 20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마무리가 용이하다고 해.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결함이라고 하면 균열, 허니콤, 백화 현상 등을 말하지만 이런 결함도 물론 발생할 수 있되 노출 콘크리트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결함이 있는데 콘크리트 간 색상 차이, 문양의 연속성, 결여, 평활도 및 수직도 불량 등이 이에 해당해. 또 일반 콘크리트 같으면 보수 부위를 마감 작업으로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보수 방법이 단순하고 쉬운 반면 재치장 콘크리트는 깨끗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보수 시 티가 많이 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해. 보수제의 빛깔과 광택이 본체와 유사해야 하고 부분적으로 광택이 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변색이 없는 보수제를 사용해야 하고 또 보수가 필요한 결함이 매우 많은 경우 전체적으로 깨끗한 품질을 얻기 위해 전면 보수 공법을 적용해야 하며 코너각, 탈락 등의 부분 보수 시에는 고도의 정밀한 보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군. 이러한 결함을 관리하는 것이 곧 재치장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보자면 노출면의 색이 동일할 수 있도록 색과 광택을 관리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시멘트를 동일 회사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레미콘 공급도 한 공장에서만 거래해야 하며 그 공장에서 사용하는 골재도 같은 지역에서만 공급하도록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콘크리트보다 품질 관리가 까다롭지. 또 거푸집이 오염되어 있을 경우 그 오염이 콘크리트에 묻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공 전 거푸집 청소를 철저히 해야 하고 또 거푸집 해체 후 세퍼레이터 구멍도 보기 좋게 잘 마무리해야 하는데 특히 채움제가 본 구조물과 색이 많이 다르지 않도록 채움제 색감 관리도 잘 해야겠어. 기타, 다짐 관리, 양생 관리, 콜드 조인트 관리 등 일반 콘크리트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품질 관리 사항도 재치장 콘크리트 시공 시 더 꼼꼼하게 관리해야 함을 기억해두자. 저탄소 콘크리트. 요즘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 배출 저감이 산업 전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탄소 배출 저감에 일조하는 콘크리트인 저탄소 콘크리트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자.
저탄소 콘크리트란 시멘트 생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최소화하고 철강제 제조 후 발생하는 부산물인 고로슬래그를 재활용하기 위해 기존 콘크리트의 시멘트 사용량을 고로슬래그 혼화제로 대체하여 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킨 친환경 콘크리트를 말해. 통상 시멘트 1톤을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 0.931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저탄소 콘크리트는 시멘트를 일반 콘크리트보다 적게 쓰니까 시멘트 생산 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지. 저탄소 콘크리트의 장단점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먼저 장점으로 시멘트의 50% 정도를 고로슬래그로 대체하므로 이산화탄소 배출도 대체한 만큼 감소시킬 수 있고 시멘트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으니 콘크리트 재료비를 저감할 수 있겠어. 일반적으로 고로슬래그의 가격은 시멘트의 70% 수준이라고 하는군. 또 균열 저항성과 염해 저항성이 향상되어 내구성도 우수해진다고 해. 다만 단점으로 혼화제 치환 비율이 과다할 경우 초기 강도 및 28일 강도가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부족할 수 있고 탄산화 저항성이 감소될 수 있다고 하니 용도와 타설 부위에 따라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치환율을 관리해야 하겠어. 다음, 저탄소 콘크리트 시공 시 관리 사항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저탄소 콘크리트 배합 시에는 단위 수량은 185kg/. 세제곱미터 이하, 단위 시멘트량은 125kg/. 세제곱미터 이상, 단위 결합제량은 250kg/. 세제곱미터 이상이 적정하다고 하고 양생은 수분 양생을 기본으로 하되 응결시간 지연 및 초기 강도 발현 저하를 고려하여 소요 강도 발현까지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해. 물론 거푸집과 동바리도 같은 이유로 압축 강도 발현 성능을 확인 후에 제거해야 하겠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단점이 명확한 저탄소 콘크리트의 사용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해 생각해보자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저탄소 콘크리트 강도 확보 대책, 또 타설 부위별, 목적별로 세분화된 품질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 쇼크리트의 배합 설계와 품질 관리, 압축 공기로 콘크리트 또는 몰타르를 호스에 압송시켜 시공면에 뿜어서 붙이는 콘크리트를 쇼크리트라고 했는데 오늘은 쇼크리트의 배합 설계와 일상 관리, 정기 관리, 기타 항목으로 구분되는 쇼크리트 현장 품질 관리에 대해 포커싱을 맞춰 공부해보자. 먼저 쇼크리트 배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금 짚어보자면 쇼크리트는 통상 단위 시멘트량이 400kg/.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높은 편이고 장골재율 SA도 통상 60%를 넘겨 높은 편이야.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통상 13mm 사용에서 10mm 사용으로 줄어들었는데 쇼크리트는 고압으로 분사하기 때문에 굵은 골재 크기가 커지면 쇼크리트 표면에 박히면서 구멍을 형성할 수 있고 골재가 커지면 쇼크리트를 운송하는 배관도 배관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덩달아 커져야 하기 때문이지. 또 쇼크리트 배합 시에는 강섬유가 혼입되는데 휨 강도와 휨 인성값이 만족될 수 있도록 혼입량은 통상 최소 30kg/. 세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군. 또 습식 쇼크리트를 펌프로 압송하는 경우에는 슬럼프가 120mm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 다음으로 쇼크리트의 현장 품질 관리에 대해 공부해 볼 건데 다음의 표에 주목해보자. 품질 관리 사항은 크게 일상 관리, 정기 관리, 기타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일상 관리의 항목으로 쇼크리트 배합은 매 타설 시 배합비와 사용량을 검사해야 한다고 해. 또 시공 상태를 관리해야 하는데 매 타설 시 쇼크리트의 부착과 성상, 반발, 분진 발생 등을 관찰해야 한다고 하는군. 또 두께를 관리해야 하는데 원형봉, 강핀이라고 하는 핀 등으로 매 타설 시마다 확인해야 하겠어. 또 변형 및 균열이 일어나는지 여부인 변상에 대해서도 매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 또 정기 관리 사항은 터널 연장 20m마다 쇼크리트 두께를 검측해야 하고 압축 강도 시험을 통해 재령 1일 강도를 확인해야 하며 압축 강도 시험과 휨 강도 시험을 통해 재령 28일 강도도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군. 또 기타 관리 사항은 공사 착수 전 골재원, 급결제 및 현장 배합 설계가 바뀔 때마다 또 필요할 때마다 실시해야 하는 사항인데 단기 재령, 압축 강도 시험, 장기 재령, 압축 강도 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반발률도 측정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두자. 마지막으로 쇼크리트 작업 시 유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자면 쇼크리트 타설 후에는 저온, 건조, 급격한 온도 변화 등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양생을 해야 하고, 쇼크리트 기계 조작원과 타설 인원 간의 거리는 상호 수신호가 가능한 거리 이내여야 하며, 쇼크리트를 나누어 타설하는 경우 쇼크리트 각 층이 상호 완전히 부착되도록 타설해야 하고, 쇼크리트 타설 시 반발된 쇼크리트가 혼합되지 않도록 반발된 쇼크리트는 모두 제거해야 하며, 쇼크리트 타설 종업원은 골재 반발이나 분진에 위해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쇼크리트 타설 작업은 하부로부터 상부로 진행하되 강 지보재 부분을 먼저 타설하여 강 지보재와 쇼크리트의 일체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하니 쇼크리트 타설 시 유의사항을 숙지해두도록 하자. 그럼 오늘은 이만.